제 생각이 짧고 편협했습니다. 저는 빨갱이고 좌파며 멍청하고 못 배운 놈입니다. 윤서인 씨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태클 걸어서 죄송합니다. 짜란! 안녕하세요. 탈역사 왜곡 유튜버 제이비입니다. 얼마 전 윤서인 씨의 3.1운동 날조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좌파 빨갱이가 됐습니다. 댓글로 수많은 분들이 저를 좌파 빨갱이니 좌파의 역사를 배웠니 어쩌니 매도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겐 포상이었겠지만 저에겐 매도당하는 거에 대한 취향이 없어서 흥분은 안 되더라고요. 취향 존중 부탁드립니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는 알통둘레도 40cm가 넘는 사람입니다. 보수죠. 수염은 옛부터 우리 민족의 정식 트렌드입니다. 보수죠. 영상의 내용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수호하는 내용이었는데 왜 저한테 좌파 빨갱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애국 보수라면 몰라도 왜 좌파 빨갱이지? 광복 이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배운 역사가 좌파 역사라는 거지? 그동안 좌파만 정권을 잡았던 건가? 자칭 애국 보수 윤서인 씨를 비판하면 좌파가 되는 건가? 대한민국 역사를 날조하는 것은 괜찮은데 윤서인 씨 말을 날조하면 안 되는 건가? 물론 날조도 안 했지만요. 대한민국 애국보수들에겐 헌법이나 역사적 사실보다 윤서인 씨가 더 중요한 가치인가? 역시 맞서인이나 아나운서인과는 차원이 다른 오리지널 서인이라 이건가? 윤 the original 서인. 수많은 의문들이 저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오류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윤서인 씨는 분명 1919년 상해 임정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을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주장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윤서인 씨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승만 시절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씨도 1919년이 대한민국 건립이라는데 윤서인 씨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3.1운동에서 태극기도 안 들었고 대한독립 만세도 없었다며 분명 날조하고 3.1운동을 폄훼했습니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태극기 사진이 많습니다. 아, 설마 3월 1일 당일 태극기 들고 흔드는 사진이 없다고 3.1운동에 태극기를 안 흔들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3.1운동이 3월 1일 하루만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6.25 전쟁은 6월 25일 당일만이고 그 다음날은 6.16 전쟁? 설마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이건 역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면 멍청한 거죠. 그건 촛불 시위에서 촛불 말고 LED 들었다고 촛불 시위가 LED 시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제국은 1910년에 다시 조선으로 국호가 바뀌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은 윤서인 씨 말처럼 대한제국이니 조선이니 그런 거 국민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게 은근슬쩍 당시 사람들이 무지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저열합니다. 조선이라는 칭호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에 조선이 어디서 왔을까요? 설마 지금 국민들이 멍청해서 아직도 조선시대인 줄 알고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건가요? 당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증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적 증거와 사료들을 무시하면서 윤서인 씨가 주장을 펼칩니다. 윤서인 씨 영상을 보면 역사를 역사서나 사료, 고증을 통해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 공부하시더라고요. 위안부 끌려가는 것도 영화 보고 오셔서 일본군 2명이 데리고 갔다고 하시고 3.1운동도 눈을 감고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보라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하는데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나요? 눈을 감고 여러분이 3.1운동의 현장에 있다고 상상해보랍니다. 뭐야, 전생체험이야? 소리가 들린답니다. 대한독립 만세는 안 들리고 조선독립 만세가 들린대요. 병원에 가셔야죠. 제 영상은 딱히 잘못된 점이 없었습니다. 윤서인 씨는 날조를 했고 저는 그 날조된 사실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좌파 빨갱이가 된 겁니다. 3.1운동을 날조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윤서인 씨를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분들이 자칭 애국 보수랍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왜 좌파 빨갱이인지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좌파 빨갱이가 맞습니다. 제가 편협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인 씨를 비판하고 윤서인 씨의 의견에 찬동하는 분들께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왜 좌파 빨갱이고 윤서인 씨는 왜 애국 보수인지 제가 찾은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윤서인 씨가 이승만을 빠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적 취향이 아니고서야 대한민국 애국 보수가 진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킬 뻔한 대통령을 빨아제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제 침략은 고종 탓이라던데 그럼 6.25 남침은 이승만 탓 아닌가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니까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개판으로 한 대통령이 많지만 그중 단연 원톱 아닌가요?
아닐까요? 실제로 쳐들어오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말 사라질 뻔했죠. 언제? 이승만 때. 그 와중에 주옥같은 명짤도 하나 남기고 가셨고요. 대한민국 애국보수라면 가장 혐오해야 할 대통령인데 자칭 애국보수인 윤서인 씨는 왜 이승만을 빠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애국보수와 윤서인 씨의 애국보수는 다른 게 아닐까? 제 의문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댓글 하나가 답을 알려줬습니다. 상해 임정은 임시정부인데 이건 나라가 아님. 그냥 간판에 불과라며 주 임무는 독립을 바란 것. 영토 국민 주권 하나도 없었음. 임정의 성향도 변질되어 대한민국은 정신적 법통만 계승한 것임. 어쩌면 북한이 더 적장자일 수 있음. 그냥 뻔한 윤서인 씨 실드 치는 댓글입니다. 상해 임정에 영토 국민 주권 하나도 없었으면 상해 임정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뭘까요? 로봇인가요? 그리고 기미 독립선언에서 주권이 있다고 선언했는데 왜 주권이 없다는 거죠? 기미 독립선언 무시하시는 건가요? 정신적 법통만 계승한 거라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그냥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정신적이라는 말을 추가하시는 거죠? 헌법까지 날조하시는 이분 정체가 뭘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읽다가 띠용! 뭐? 북한이 더 적장자라고? 윤서인 씨는 3.1운동이 독립과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모여서 만세를 외친다고 독립이 되지는 않는다. 놀랍게도 이것이 올바른 역사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북단에 위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3.1운동을 식민지배에 쌓인 인민의 원한과 울분, 분노를 표출했을 뿐인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의미는 존중하면서도 김일성의 무장 항일 투쟁을 북한 정권의 정통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 아닌가요? 상해 임시정부는 북한 건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지만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아니거든요. 윤서인 씨의 3.1운동에 대한 관점은 놀랍게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관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사상에 찬동하는 사람을 빨갱이라 부르듯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사상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 부르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3.1운동에 대한 날조를 비판한 제가 좌파 빨갱이가 된 겁니다. 그분들 보시기에 저는 좌파 빨갱이니까요. 누군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킬 뻔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좋아하며 3.1운동을 폄훼하고 수많은 사료들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며 상해 임정과 대한민국 정부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국적을 의심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자칭 애국보수라는 사람들의 애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뿌락치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북한의 뿌락치들이 숨어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칭 애국보수들이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이적 세력이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북한을 좋아하지만 티내지 못하는 그분들은 다른 정권이 북한과 잘 지내면 시기하고 분개했습니다. 그 분노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폭이 독립을 시켜줬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주 독립을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워해야 할 부분이죠. 팬맨과 리틀보이가 일본 참교육한 것도 맞고 독립의 MVP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한 것도 맞습니다. 원폭이 막타 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다고 독립운동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윤서인 씨는 병력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던데 현대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신 겁니다. 베트남전은 병력이 적어서 졌습니까? 일본의 패망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원폭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일본은 언젠가 졌을 겁니다. 우리 독립군이 일본을 무찌르고 일본 본토까지 상륙해서 이겼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졌어도 일본은 패망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원폭의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원폭 터지기 전에도 일본은 딸피 상태였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상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는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상해 임정이 의미가 없다거나 상해 임정까지 폄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객관적 역사니 어쩌니 갖은 수식어 붙이시면서 어떻게든 그냥 대한민국 깎아내리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가족이 아직 이북에 남아 계신 거죠? 이해합니다. 이제 겨우 구독자 1만을 넘은 사람이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만 제 유튜브를 봐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이 아니라 저 이북에 사는 동포들까지 제 유튜브를 보고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고 편협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불타고 계신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동포 여러분,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잘 알겠고 여러분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빨갱이고 좌파며 멍청하고 못 배운 놈입니다. 윤서인 씨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태클 걸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싶습니다. 동포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 유튜버 방송보다 걸리면 아오지 가는 거 아시죠? 영상 봐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목숨 걸면서까지 제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다면 조회수 안 나오고 구독자 안 올라도 괜찮습니다. 목숨 보존하십시오.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의 구독자 여러분, JBTV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원탑에서 한반도 원탑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포 여러분이 불타며 제 영상을 관람하고 계십니다. 동포 여러분이 저를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하더라도 저는 동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부디 동포 여러분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탈역사 왜곡 유튜버 JB였습니다. 감사합니다.